안녕하세요. 이우산입니다. 자, 오늘은 유김의 중급 강의 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충에 관련된 충파격도 동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김인문 1권은 제 179쪽에 그리고 180쪽에 충에 관한 이론이 수록이 되어 있고요. 충파격은 유김인문 제2권 7쪽에 충파격에 관한 이론이 적혀 있습니다. 먼저 이 충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생각하시기를 무조건 나쁜 작용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긴 합니다만은 좋은 작용도 합니다. 그러면 자세히 그 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인데요. 이 충을 또 어떤 책에서는 삼수변을 쓰기도 합니다. 하여튼 길신을 충을 하면 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작용하는 그 12지를 충을 하면 그 좋은 작용이 없어지니까 흉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흉신을 충하면 길하게 됩니다. 흉신이라 하면 뭐 귀살도 있고 묘신도 있고 폐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충에 관련된 단어들을 유김 고전에서 찾아봤습니다. 산, 흩어질 산자입니다. 남자 여자가 이혼하는 것도 또는 부모와 자식이 헤어지는 것도 분가하는 것도 산이라 할 수 있고요. 또 리, 이 떠날 리자인데요. 부모가 그 자식하고 떠나고 뭐 생별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죠. 부모 자식이나 아니면 부부가 또 이별하는 것도 되고요. 혹은 내가 직장인인데 직장하고 이별을 하는 경우도 있죠. 뭐 만년 퇴임을 할 때가 돼서 하면 참 다행이지만 그때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조기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명예퇴직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리의 뜻에는 가족과의 헤어지는 것도 되지만 직장을 떠난다든지 국가를 떠나는 것도 됩니다. 또 배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너무 붙여놨는데요. 이 배반입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혼인을 했습니다. 혼인 서약할 때는 검은 뿔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해로하겠다는 이제 마음가짐으로 그 혼인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무슨 변동이 생겼습니다. 가정 경제가 좀 어려워졌다든지 아니면 남자가 혹 눈길을 돌렸다든지 아니면 아내가 눈길을 돌렸다든지 해서 남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지만 백년해로 서약을 했었지만 등을 지고 가버리는 것, 곧 산이나 리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격인데요. 이 격자가 품격이 있다라고도 쓰이지만은 이 격은 치고 때리고 부수는 것입니다. 남자 여자가 헤어질 때는 마음으로 또는 몸으로 아니면 쟁송으로 때리고 부수고 상해를 가하죠. 그래서 이 동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동쪽에 가서 살 테니 당신은 서쪽에 가서 살아라. 나는 여기 살 테니 당신은 다른 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이 동은 그러한 움직임의 뜻도 있고요. 이 동은 이따가 여기서 역마작용에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마작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일지 기준에 첫 글자를 충을 하는 글자가 역마가 되죠. 그래서 삼합은 묶여있는 기운입니다. 정체되어 있는 기운인데 첫 글자를 때려주면 충을 해주면 여기 보이다시피 이제 역마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 공망을 충하면 공망이 풀립니다. 그래서 공망이 풀리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파라는 작용인데요. 이제 태세, 뭐 만약에 기해년이다 그러면 해가 태세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태세가 충을 하는 글자, 그러니까 만약에 태세가 재성을 파하면, 충을 하면, 지금 파라고 했습니다만은 충을 하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태세가 재성을 충하면 이제 파재가 됩니다. 재산이 깨집니다. 또는 재물이 깨집니다. 또 지상신을 혹은 일지를 충을 하면, 태세가 충을 하면 그 해에 파가를 합니다. 가정이 깨집니다. 그래서 뭐 이혼을 한다, 별거를 한다, 뭐 이러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충의 작용을 이렇게 알아봤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제 을묘년에, 을묘년에 이렇게 상담한 것인데요. 요 묘가 이렇게 충을 합니다. 이것을 세파라고 부릅니다. 자, 묘가, 태세묘가 유를 충을 했는데요. 충을 했는데 이것을 세파 맞았다라고 합니다. 세파 맞았다. 그런데 이 병화 기준의 유금은 재성이죠. 처제입니다. 이따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부인이 죽었어요. 그 죽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파 맞았기 때문에 이 처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사망한 이유 중의 하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부의 질병 정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예제는 을묘년에 미월, 병오일, 유시 5월장으로 이 천지반도 가정도 만들어서 상담이 됐었던 실예입니다. 원래는 제 남편 때문에 정단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부인에게도 병이 있었는데 남편이 또 좀 중했기 때문에 또 가장이기 때문에 남편 병을 알아보려고 했었는데 남편은 살고 아내는 죽어버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아내가 죽은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충파격. 이 충파격은 이곤의 그 7쪽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자, 먼저 이 과정도에서 일가는 남편을 뜻하고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글자와 사라는 글자가 남편입니다. 또 오라는 글자는 아내를 뜻합니다. 그런데 이 충파격, 이 초전이 이 일지를 이렇게 충을 하죠. 이렇게 연결지면 이제 충을 하고요. 물론 또 이렇게 하면 파도 됩니다. 묘하고 오는 파도 되고요. 자하고 묘는 자묘흉도 되죠. 그 뭐 세 가지가 이렇게 뭐 중복이 됐습니다만은 거듭 중복이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지금은 이제 충파격을 설명하는 예제인데요. 자와 오는 충을 하고 묘와 오는 파가 돼서 말하자면 이 아내를 뜻하는 글자가 온데 깨지고 이 파결이 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사망한 이유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지상신이 묘인데요. 자, 공막 맞았죠? 아내가 없어지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폐기입니다. 자, 병화 기준의 묘는 폐신인데요. 12운성으로 말하면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폐신이라고 하고 폐신은 폐가 망신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여기가 아내 궁인데 아내를 뜻하는 오비의 묘가 폐신이니까 이제 사망하는 이유가 됩니다. 이제 다른 유기민문의 다른 쪽에는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 적어놓은 여기 말고 다른데 폐신편에서는 기혈이 쇠폐하다라고 적어놨어요. 폐신이면 기혈이 쇠폐하다.
기와 혈이 쇠해지고 이제 폐가 망신되는 뭐 그런 이제 뜻을 적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살동문을 하면요, 미월에 대살이 됩니다. 자, 여기 미월 정단인데 미월에 대살이 되는데요. 이 대살은 큰 살기입니다. 큰 살기. 대살, 큰 대자에 죽일 살자. 큰 살기를 뜻하니까 또 사망한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고진격. 자, 고진격은요, 초전의 지반이 공망이 됐는데요. 천반은 남자의 상, 지반은 여자의 상인데 지반이 공망됐기 때문에 호래비 격이 되는 겁니다. 이제 고진격을 순 우리말로 하면 호래비 격. 그래서 이제 상처한다는 뜻이 되니까 상처한, 그래서 이제 아내가 죽은 이유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아까도 나왔지만은 처제효가 세파를 맞았습니다. 충을 하는 것을 이제 세충이라고 안 하고 세파라고 합니다. 충을 하면 깨지거든요. 그래서 처제효가 이제 금년에 묘년에 세파를 맞아서 처가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형상화를 하면 사과가 있습니다. 사과를 태세가 돌로 때려서 깨부순 상입니다. 그래서 사과가 죽게 생겼는데 그 모양새가 바로 처지효가 세파 맞는 것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남편은 왜 살았지? 아내는 죽었는데 왜 남편은 살았을까? 남편은 이제 뭐 무척 고생을 하다가 목숨은 건지긴 했는데요. 남편도 원래는 이제 죽는 겁니다. 저 공막 맞았어요. 일간이 남편이고 일간이 공막을 맞았으니까 죽는 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을 해와요. 그 음신에서 생을 해오는데 그것도 이제 귀인이 타가지고 이렇게 생을 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자도 마찬가지로 생을 해오고 공막 맞은 거는 똑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가? 바로 장생과 이제 이 같은 이제 부모효거든요. 병 기준에 그 부모효, 묘도 부모효. 근데 이 장생은 말하자면 품격이 더 높아요. 같은 부모효지만 장생에 해당이 되는 글자가 품격이 더 좋고요. 말하자면 더 길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이 비슷해 보이지만은 남편은 살았고요. 아내는 죽었습니다. 아내가 죽은 이유는 여러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매우 이제 많습니다만은, 그래서 왜 남편은 안 죽었는가? 바로 이제 장생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장생이고 또 인의 장생이 해거든요. 장생으로 이렇게 계속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면 수생목, 목생화인데 그냥 단순한 수생목이 아니라 장생이 생활해오고 장생이 생활해와서 뭐 이렇게 생활해온 것에 비해 가지고 훨씬 이제 좋은 기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것이 뭔가 하면은 같은 부모혈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순수한 생이고요. 여기 있는 이 부모효묘는 순수하지 않은 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신 이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고요. 또 12운성으로는 이제 목욕에 해당이 되는데 뭐 부모로 얘기하면 친부모, 뭐 계부나 계모 정도로 또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충과 관련된 이 충파격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이제 파와 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